네, 이 선생입니다. 자, 오늘 2월 23일, 3월이래. 2월 23일 TAT급 33회 기출문제 실무 수행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문제풀이 리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풀이가 아니라 리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진산업이고요. 회사 코드 2133이라고 되어 있죠. 2133은 고기 통조림을 제조하는 제조법인이고요. 고기 통조림 만드는 데인가 봐요. 6기다라고 되어 있고 평가 문제 물으면 답하시오로 되어 있습니다. 뭐 실무생 유의사항이야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보자마자 1번 문제 이런 거 나오면 뭐 멘탈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죠. 무상증자가 나왔어요. 야, 이게 이제 뭐 나올 게 없어서 이제 무상증자가 다 나와요. 자, 뭐 사실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무상증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뭐 그냥 원래 하던 거니까 보통 이제 회계 쪽은 다들 강하시니까 세법에 좀 약하지,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거 그냥 툴툴 사고 가시면 되는데 사실 문제 안에 어느 정도 힌트는 주긴 했어요. 그래서 문제 보고서 좀 제가 힌트 잡아드리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AT 시험 접근 방법이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FAT 1, 2급을 건너뛰고 바로 TAT 2급, 전산실무 2급까지 하시다가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한번 가이드를 좀 잡아드리면 순서가 얘 먼저 푸셔야 되고 얘 평가 문제, 자료 설명, 그리고 그림 보셔야 돼요. 이 순서대로 하시면 조금 문제를 풀기가 좋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맨 위에 나오는 그 일종의 하나의 시그널이라 할 수 있는 무상증자 이렇게 타이틀을 먼저 보셔야 되는 거. 사실 이제 따지면 1,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 3, 4 이렇게 들어가시면 좀 접근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다는 거고요. 무상증자. 일단 이익준비금 전입일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전입일이 이제 언제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6월 25일이 아닙니다. 이건 이사회 회의록을 6월 25일 했다는 얘기고 이제 이게 전입일이 요 날이죠.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고요. 뭐 내용 보면 자료 설명은 이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준비금을 자본 전입하여라는 말이 나왔으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분계는 쉽습니다. 차변에 이익준비금, 대변에 자본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안에서 보시면 이제 뭐 의하는 무상증자일권이라 돼 있고 이익준비금의 전입, 자본 전입하는 금액은 1,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 그냥 분계만 하시면 되는데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익준비금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은 1,000만 원 이제 뭐 이거 놀랍지도 않아요. 하도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신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분계이긴 한데 사실 분계는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걸 접하신 분들이 헐 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요거 이제 바로 입력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일반 존표 입력 들어가서 저는 이제 컨트롤 A를 눌러서 이제 요거를 간편 입력으로 바꾸고 하거든요. 어음 입력할 때 이렇게 하면 편해요. 그래서 뭐 문제는 이제 실무에서도 요런 인터페이스를 많이 쓰거든요, 화면을. 그래서 이익준비금, 그 다음에 금액은 1,000만 원, 대변에 이제 자본금 이렇게 하시고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분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맞게 되신 거다. 됐습니다. 자,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사실 1번부터 저런 게 나오면 되게 짜증나요. 그래서 당황스럽고 뭐 하자는 건지, 그죠? 보통은 이론을 맨 뒤에 푸시니까 시험 시작하자마자 아마 한 거의 5분도 안 되게 한 2, 3분 안쪽으로 저 문제를 보시면은 나머지 문제가 두렵죠. 기선제압을 당한 거죠. 자, 약속어음 발행거래입니다. 이건 지급어음이죠. 지급어음을 발행했다는 얘기고요. 자, 뭐 어음이 있네요. 자, 평가 문제. 복수거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이거 복수거래는 이제 F7번 단축키 그거 누르라는 얘기고 전자 입력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친절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금 관련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F3번 단축키를 누르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복수거래를 하면 이제 뭐 거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F7번, 자금 관련 정보는 F3번. 사실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컨트롤 A 눌러서 화면 구성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렇게 입력하면 물론 이제 화면 구성을 바꾸지 않아도 뭐 어음 입력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조금 이제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료 1은 원재료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고요. 그다음에 어음을 했다. 원재료 구입이니까 사실 뭐 지급어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어음도 뭐 봐야 될 부분이 어음을 등록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어음 끝자리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금액은 그쵸 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이제 내가 울진 산업이기 때문에 동성정밀 얘한테 이제 발행을 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이것도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만기일이죠. 이 지급기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게 이제 만기일이라는 거, 여기 요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바로 전산세무 2급에서 TAT로 건너뛰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생소할 거예요. 아니면 전산세무 2급은 이걸 아예 출제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FAT 2급, 1급 이렇게 밟아오신 분들은 이건 뭐 하던 건데, 예, 이거 좀 쉽게 낸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노멀하게 냈네요, 진짜.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뭐 어음 이렇게 금액 적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작성일자 3월 10일.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수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만 입력을 하면 되죠. 요거 입력하면 자동 반영되고, 거래처는 요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입력하실 때 필요한 사항들이죠. 그래서 뭐 이건 따로 뭐 붕괴할 필요도 없이 그냥 막바로 입력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메인 매출점표 입력되겠습니다. 예, 메인 매출표 입력이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3월 10일 날짜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51번 과세 매입이고 품명은 이제 F7번 누르고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F7번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복수거래에서 알루미늄 띄우고 캔, 그죠? 그다음에 100개 단가는 2만원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띄우고 용기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00, 그 다음 금액은 5,500원 이렇게 입력하면 이제 지가 알아서 되죠. 확인 눌러주시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코드에서는 동성정밀이라 되어 있으니까 동성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전자세금 1번 누르면 되죠. 분계는 다 혼합이죠. 원재료 이거 됐고, 대변에 이제 지급범인데, 자 지급범 이렇게 해주시고 401만 5,000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탭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엔터를 치면 줄이 바뀌거든요. 탭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신 다음에 요 적요 칸에서 F3번을 눌러주시면은 여기서 이제 갔을 때 F3번을 눌러주시면은 요게 이제 똑같아요. 일반 전표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거든요. 원래 이제 그 일반 전표 입력은 적요가 앞쪽으로 가 있잖아요. 근데 뒤로 이렇게 원래 가 있는 게 맞습니다. 메인 매출표랑 적요가 이렇게 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밑에 이제 이렇게 팝업창이 떠요. 요게 이제 일반 전표 같은 경우는 맨 하단에 추가로 뜨고 메인 매출 전표는 더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팝업으로 이렇게 대체하거든요. 여기서 기존에 있는 어음을 불러오는 거니까 F2번을 눌러주시고 요 만기일자를 어음을 보고 똑같이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F2번 눌러주시면 여기 어음 하나밖에 없어요. 확인 눌러주시고 그대로 놔두고 만기일자만 2018 041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대해드리면 요거랑 요것만 잘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안 건드리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이제 닫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어음이 들어가면 정확하게 어음이 들어가면은 이쪽에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된다.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요거는요, 만약에 이제 어음 부분에서 만약에 미스가 있었으면 1점 정도만 감점을 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어음 요 한 칸이 1점이고 붕괴는 전체적으로 맞았는데 내가 어음만 틀렸다라고 하면 3점을 놓고 가시면 되겠는데요. 잠시만요. 이게 배점이 3점이죠. 2점만 맞으신 걸로 하고요. 밑에 어음 틀리셨으면 요건 1점 감점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부분 점수 채점하시면 되겠네요. 뭐 아시다시피 계정 과목 틀리고 뭐 그죠? 금액 틀리고 뭐 그러면 이거 뭐 아예 다 나가린 거 아시죠? 근데 이제 거래처 실수라든가 이런 거 실수는 1점씩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져나오고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이번에는 정부보조금에 의한 유무형 자산. 이번 회차는 뭐 이론에도 정부보조금 나오고, 실무에도 정부보조금 나오고, 정부보조금 파티네요, 아주. 3점. 자, 일단 맨 밑에 평가 문제 읽어볼게요. 메인 매출표 입력하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고, 전자입력이라고 또 정말 친절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 등록을 하지 말래요. 보통은 고정자산 등록까지 해서 괴롭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정말 친절하죠. 그 다음에 정보보조금 회계 처리, 이거네요. 이거 일반 전표 입력해라. TAT 1급에서는 이게 이제 밥 먹듯이 나오는데 TAT 2급에도 역시나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됐네요. 5월 6일 날짜로다가 이제 보니까 품질 검사를 위한 기계장치, 뭐 친절하게 개정 과목도 알려줬고, 그 다음에 4월 30일 기술보증기금에서 정보보조금 1,500만 원이 있었다. 이게 금액까지 주면 사실 거기 안 가봐도 상관없는데 거래처도 뭐 기술보증기금 일단 가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구입대금 전액을 보통연결자산 이체 지급하였다. 이거 이제 붕괴를 한번 하고 할 건데 붕괴를 한번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갈게요. 뭐 어차피 이 기계장치 회계 처리는요 5월 6일 날 요거 이제 정밀검사기
뭐 공급가액 세액 위에 거 보는 게 나아요. 그럴 때는. 그다음에 스위스 기계 요거 이제 메인 매춘표에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되겠고 정보보조금 회계 처리만 이제 이게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우선은 메인 매춘표 입력을 먼저 하고 분계는 그 뒤로 볼게요. 그래서 5월 6일 날짜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51번 과세 매입입니다. 그 다음에 정밀 검사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수량 단가 없으니까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이제 2천만원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스위스 기계죠. 그 다음에 전자세금 분계는 이제 혼합인데 기계장치에 대한 것만 일단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2,200. 그 다음에 이제 탭 누르면 이렇게 간다 그랬죠. 탭 버튼 누르신 다음에 국민은행 이렇게 보통예금 이렇게 이제 가주시면 되고 기계장치 가격은 이제 여기서 다 해결해 난 거고 여기서 일반 전표 가셔야 되는데 F10번 단축키를 누르시면요. 바로 이제 이쪽으로 옮겨서 바로 이제 점프를 찔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F10번 누르셔서 이제 일반 전표라고 치시면은 바로 이렇게 세 글자만 쳐도 인식을 해요. 그래서 같은 날짜로 이제 5월 6일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가기 전에 4월 30일 날 이제 기술보증기금, 정보보조금 보통은 이게 거래처가 걸려 있으면 거래처를 거는 걸로 받으시면 되고 거래처가 안 걸려 있으면 그쵸 요거를 이제 안 걸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요 분계를 근거로 해서 5월 6일 날 이제 우리가 일반 주표 입력해야 될 게 정보보조금이 지금 대변에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보조금을 지금 현재는 104번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예금 차감이에요. 1,500만원. 요거를 이제 기계장치 차감의 정보보조금으로 바뀌었다. 예, 정보보조금. 예, 혼란을 드려 정말 죄송해요. 야, 요렇게 해주시는데 요게 이제 104번 코드. 이게 이제 예금 차감. 보통 예금 갈아타주는 거죠. 예. 보통 예금 차감 계정했던 거를 기계장치를 구입했기 때문에 이제 코드를 먼저 써줄까요? 코드가 219번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으로 그러니까 AT는 패턴이 딱 항상 똑같거든요. 요렇게 회계 처리를 분계를 먼저 한번 써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좀 덜 헷갈려요. 아니면 뭐 차대변 저처럼 차대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5월 6일 날 차변에 104번 정보보조금 있었죠. 뭐 거래처 코드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대변에 219번 정보보조금 이렇게 아마 정부라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떠요.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요거 하나 팁을 드리면 지금 이제 정보보조금이 3개나 떴잖아요. 요거를 하시려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들어가세요. 그래서 F10번 누르신 다음에 계정 과목 이렇게 누르시고 적요 등록을 들어가시면 일단은 여기 보시면 차감 코드가 나오죠. 관계 코드가 있는 103번이 뭐냐면 요 보통예금에 대한 관계 코드에서 요거는 보통예금 차감 계정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컨트롤 F 눌러서 정부 보조라고 이렇게 치면 정보보조 104번 있고 219번이 있어요. 요 219번을 보시면은 이쪽에 확대해드리면 206번의 차감 계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6번이 기계장치라는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아까 정보보조금이 219번 말고 241번 정보보조금 보이시죠? 이거는 바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차감 계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뭘로 해야 될지 좀 당황스러우셨던 분들은 이게 전산세무회계처럼 계정 과목이 이렇게 딱 검색을 했을 때 옆에 뭐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보세요. 정부하면 전산세무회계는 이쪽에 비고란이라 해서 이제 관련 계정이 나와서 좀 찾기가 어렵지 않은데 얘는 이것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전산세무 공부하시다 이쪽 넘어오신 분들은 이거 되게 불편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일단 뭐 프로그램 구조는 그렇고 시험은 이렇기 때문에 요거는 오히려 뭐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프로그램이 좀 그쵸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정답이고요. 자,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이거는 1번이 너무 무상증자가 너무 세게 나와서 좀 미안하니까 보너스로 준 문제 같아요. 계약금 입금. 난 순간 이거 보는 순간 FH 2급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 계약금 입금 문제인데 계약금 입금이면 대변의 선수금, 차변의 돈 뭐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견적서가 나오는데 이건 뭐 그 다음에 이제 입금표가 나오죠. 사실 견적서는 안 봐도 그만이고요. 이거예요. 사실 한국산업 그 다음에 이제 날짜 그 다음에 금액 74만원 이거예요. 계약금이로 또 친절하게 나와 있고 그죠? 근데 사실 이제 뭐 견적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격이 10%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다 끝났어요. 이걸 보고 끝났죠. 대신에 이제 어디로 들어왔느냐? 국민은행
보통 예금 계좌를 입금 받았다. 여기서 끝납니다. 사실 이제 예. 이 두 가지만 놓고 받아도 끝나요. 분계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차변에 보통 예금, 국민은행, 예, 대변에 선수금 입력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요. 날짜가 이제 6월 4일 돼 있죠. 차변에 보통 예금,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은행 이렇게 들어가시고 금액은 74만 원. 아이고 74만 원. 대변에 이제 선수금 그리고 한국산업 74만 원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너무 쉽죠? 예, 이게 전부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제 부가세죠. 자, 우선 1번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거래명세서 보고 전자생에서 발급하는 거. FAT 1급, 뭐 TAT 2급. 1번은 항상 똑같죠. 예, 4점 배점인데. 자, 보면은 이제 메인 매출자료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역시 이제 복수거래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밑에 있는 건 뭐 FAT 1급 해보신 분들은 뭐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에 특이사항이 있는데 예빈 가공의 육류 제조 및 가공용품 예빈 가공이라도 나와 있으니까 이제 거래처 예빈 가공이고 발급 전송하라고 돼 있고 월합계로 매월 말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나중에 받기로 했다고 돼 있고요. 이거 외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날짜는 여기 위에 있어요. 4월 30일 날, 그 다음에 수량 단가, 여기도 수량 단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뭐 여기 예빈 가공.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다 끝나죠. 이렇게 하면. 예.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입력을 하시고 발급 전송하면 되는데 빨리 해볼게요. 자, 일단은 메인 매출표 입력 들어가고요. 4월 30일이에요. 작성 일자. 11번 과세 매출, F7번. 그 다음에, 훈제 닭, 예. 그 다음에 452만원. 그 다음에 훈제 오리? 예, 훈제 오리. 맛있겠다. 그죠? 19,000원. 예.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빈 가공. 그 다음에 전자세금 체크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예, 뭐 아시다시피, 예, 이건 안 되죠. 발행을 하려면 얘는 체크하면 안 되죠. 분계는 이제 외상.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F10번 누르신 다음에 전자세금이라고 하시면 이제 바로, 세 번째 거 고르시면 바로 가요. 예, 헤맬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30일 엔터.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F3번 확인 뭐 이건 뭐 제 수업 들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카데미 로그인 그 다음에 이제 미전송 매출조회 발행 이렇게 하면 끝나죠. 다 발행 완료했으면 이제 뭐 이제 새로 고침 한번 눌러주시면 전송 성공 떴고 메인 매출표 한번 다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전자 발행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제 입력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전자 입력으로 하면 아예 그 발행 자체가 뜨질 않아요. 발행할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건 수정 전자세금계에서 발행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고 뭐 이렇게 당초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같아요. 그죠? 자, 보니까 수정 사유를 선택해서 공급가액 변동, 공급가액 변동이라고 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 사유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 매출 할인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수로 입력을 하라고 돼 있어요. 뭐 무시한다고 돼 있고 뭐 똑같이 하면 돼요. 4월 1일 날 동옥유통에 제품을 공급하고 세금에서 발급한 내용이에요. 4월 1일자 전표를 가서 이거를 갖다 수정 발급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4월 10일 납품 단가를 3% 할인하기로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납품 단가가 3% 할인이면요. 지금 이제 6만 원이잖아요. 그 6만 원에 3%를 이제 할인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3%. 그러니까 6만 원 곱하기 3% 요거를 이제 빼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요게 단가가 뭐 단가를 하셔도 되고요. 수량 단가. 이게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입력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전체적인 금액에 그러니까 납품 단가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땐 단가를 할인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 수량 단가. 근데 뭐 어쨌든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릴게요. 공식 정답은 지금 1,800만 원에서 그냥 단가를 3%를 할인을 한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3%를 할인하게 되면 곱하기 3% 하면 여기 이제 54만 원 나오거든요. 예,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건 복수 정답으로 인정을 해줘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이면 18,000원이죠. 예, 예.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메인 매출표에 들어가서 4월 1일 전표를 들어간 다음에 요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공급가액 변동 누르시면 되겠죠. 뭐 됐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그 4월 1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사유 발생일이 4월 10일로 일단 고쳐주시는 게 맞고요. 품명은 이제 뭐 매출 할인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량 단가인데
단가를 할인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입력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18,000원 1,800원 참. 1,800원. 예. 요렇게 이제 들어가셔도 사실 이제 이건 틀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요렇게 들어가셔도. 왜냐면 단가에 할인을 했기 때문에 단가에서 마이너스 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셔도 제가 봤을 땐 복수정답 해줘야 될 것 같고, 아마 제가 봤을 때 채점 카운트가 이게 맞으면 맞는 걸로 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크게 제가 봤을 때 불이익을 없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원래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렇죠. 실제 실무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단가에 할인하는 경우는. 근데 이제 공식 정답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일단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걸로 그냥 밀고 나가겠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이게 빠져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3%니까 이게 맞거든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수정세금계산서가 4월 10일 날짜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발급하시면 되는데, F10번 누르셔서 전자세금이라고 이렇게 하시고 세 번째 거 골라주시고 4월 10일부터 4월 10일 엔터. 자, 스페이스바 F3번 확인, F3번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아카데미 로그인 미전송 매출조회 발행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뒤에는 똑같아요. 자, 됐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거 제가 카페에다가 게시해 놓은 출제 경향 분석 자료인데요. 제가 나름 그래도 좀 면피를 할 수 있는 게 제가 찍었는데 맞은 게 좀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공통매입 정산을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안 나왔다고 한 줄 알았더니 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아마 출제 이거 경향 분석대로 하신 분들은 그냥 괜찮네 라고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세금계산서도 있는데요. 수정세금계산서도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패턴 분석을 좀 해놨었어요. 이거를 카페 자료에 좀 올려놨었는데 좀 확대해드리면 사유별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번에 공급가액 변동은 제가 이제 사실 차고의 이중 발급은 너무 쉽고 그죠? 기재사항 차고 정정이나 환입 생각했는데 공급가액 변동이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래서 뭐 1년에 이제 3번씩이나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쵸? 2번이구나. 2019년도는 이제 처음에 나오는. 따지고 보면 1년에 2번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27에는 작년에 이미 출제를 한 거니까 보통 한 해에 2번꼴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일종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 자체가 뭐 이렇게 봤고요. 뭐 나름대로 면피는 했네요. 일단 잘 찍었네요. TAT 1급은 좀 찍은 거에서 많이 나은 것 같더라고요. 1급이 더 적중률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2급보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작성. 이거 뭐 찍은 거예요. 제가 나오겠다고 한 거고. 자, 보겠습니다. 자, 뭐 근데 늘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중소기업이라는 뭐 단서 조항도 있었고. 자, 보면 입력을 매입 매출표에 하라고 되어 있고요. 요건을 갖춘 거래는 이제 요건을 판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외 거래는 일반 존표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적요를 선택할 거, 적요 6번 거래란 얘기고요. 신고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부가세 신고서도 작성하라. 이건 뭐 들어가면 나와요. 그 다음에 회계 처리를 일반 존표 입력에 9월 30일자로 하라고 되어 있고, 부가세 대급금일 하라고 되어 있고, 원재료는 적요 8번 해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뒤에서 한번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죠? 1번은 안 될 수 있겠구나, 그죠? 현금 수치. 영수증 받았네요. 영수증 받았는데 이게 원래 빨간색이 나오면 안 되는데 공급자용이니까 공급 받는 자 파란색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죠? 어쨌든 뭐 미가공 다 영수증을 받은 건 안 되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적격증빙을 받은 것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일반 존표에다 입력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 존표로 가시는 게 맞고, 미가공 닭. 그 다음에 오리는 신용카드 받았죠. 카드 면세로다가 삼성카드 8월 3일, 그 다음에 금액, 그 다음에 승연농산 요거 이제 입력하면 되고, 카면으로 입력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농민한테 구입한 거니까 주형진 거래처고, 그 다음에 수량, 그 다음에 납품 날짜, 그 금액 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예금 2차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날짜에 이제 분개를 하면 되겠죠. 자, 요거 한번 입력하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반 존표부터 먼저 가죠. 자, 일반 존표는 이제 7월 12일자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냥 출금 원재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32만원.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뭐 더 할 거 없어요.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영수증 받은 건 안 돼요. 일단 그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F10번 매입 매출.
메인 매출 이런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자, 요거는 이제 8월 3일 거 카드 면세죠. 18번이 아니라 58번 카면. 58번 카면 카드사는 이제 아까 삼성카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미가공 우리 수량 단가는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의제밀세 공제 신고서에 이제 띄우기 위해서 수량까지만 입력하시면 되고 단가는 입력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안 나왔으니까 억지로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K랩 같은 경우는 한국세무사의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 K랩은 이제 이렇게 입력하면 단가를 자동 계산해 주거든요. 근데 얘는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뭐 문제에서는 그걸 계산하는 걸 초점을 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승연농산,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전자계산서, 카드니까 이거 됐고, 분계 4번 카드 하시면 이게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미지급금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요거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외상으로 하고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상으로 한 다음에 여기를 이제 카드 거래처를 삼성으로 바꾸는 방법, 요게 이제 있고요. 요건 뭐 FAT 1급에서도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요게 1법이고, 아니면 이제 제가 봤을 땐 이 방법이 추천이에요. 왜냐하면 분계는 평가 범위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만 맞으면은 이건 평가 범위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혼합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대변에 원재료 한 다음에 이렇게, 이게 옛날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외상으로 하시는 걸 권하는데, 뭐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되고, 이쪽에 적요를 원재료에 대한 적요를 6번을 거셔야 돼요. 요거를 적요를 6번을 걸어야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반영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거를 적요를 6번을 06 이렇게 해서 걸어주고요. 이렇게 떠야 돼요, 원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7일 거, 8월 3일은 됐고요. 9월 7일 거 이제는 60번 면건이라는 게 있어요. 면세건별, 미가공, 오리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10개, 역시 140만 원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는 주형진이죠. 주형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분계는 보통 예금이니까 혼합 들어가신 다음에 요것도 역시 적요가 이제 6번이 걸려야 돼요.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 예금 140만 원, 그리고 이제 국민은행. 요거 부분 점수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하나가 틀리면은 일단은 그 분계 맞은 것만 갖고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요게 배점이 몇 점이냐? 8점 돼 있는데요. 분계 하나당 일단은 2점씩 놓고 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존표는 뭐 2점 됐고, 그다음에 메인 매춘표 뭐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일반 존표 입력할 거를 메인 매춘표에 잘못 입력하면 그거는 그냥 2점을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그러고, 그다음에 뭐 자잘한 실수, 뭐 거래처 안 걸었다든지 뭐 적요 안 걸었다든지 이러면 그냥 오답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거래처 안 걸은 거가 있을 수 없지, 참. 그죠? 근데 이제 뭐 카드 거래처를 뭐 승연농산으로 했다, 이건 일정 감점이에요. 근데 적요 6번을 안 걸었다, 이건 그냥 오답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그래서 그건 아예 틀린 걸로 보고 맞는 것만 가지고 계산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전체 신고서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8점이라는 게 다 입력하시고 신고서 부속 서류까지 다 맞아 떨어져야 점수를 다 먹는 거고, 이 중에 하나라도 나가면은 그냥 맞는 것만 계산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면 얼추 맞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반 존표 입력은 맞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메인 매춘표 입력 2개는 맞았어. 예를 들어서 자료 2번, 3번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실수를 해서 일반 존표에 입력 안 하고 메인 매춘표 입력했어. 셋 다 메인 매춘표. 그러면 이거 2개 맞은 것만 그냥 해서 4점만 더하시고, 신고서는 다 틀렸고 부속서로 틀렸으니까 아예 그냥 반토막으로 계산하시는 게 맞아요. 이거 뭐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뭐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카카오톡으로다가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죠. 아이고, 다음 문제 넘어가 안 되는구나. 다음 진도로 넘어가죠.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F10번 눌러서 의제매입 이렇게 공제 신고서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2기 예정이죠. 7월부터 9월로 들어가시면 딱 승연농산하고 주형진 이 2가지만 나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공제율을 뭐 딱히 바꿀 필요는 없어요. 104분의 4 그냥 자동 세팅 되거든요. 놔두시면 되겠고, 여기 밑에 요걸 살짝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입력해야 될 요 귀탱이 요거 있죠. 요게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123076. 그리고 예정신고기 때문에 한도 계산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뭐 TAT 2급에서 한도 계산을 물어보는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123076 요 상태로 가면 되겠고, 요거는 좀 닫아주세요. 예, 요건 인식을 해야 되니까 이 123076 어디다 메모해 놓으시고 닫아주시고 F10번 누르신 다음에 부가가치로 이렇게 가시면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서 7월부터 이제 9월로 들어가면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가 여기 이제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예, 그래서 123076 요거 이제 요게 부가세 신고 작성하신 거고요. 부가세 정리분계는 123076 메모하셨다면 이거 저장하고 나오시고, 일반 전표 입력에 이걸 9월 30일자로 하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그 다음에 123076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의 원재료 123076 적용 8번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게 이제 한 1점 정도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마지막 정리 분계까지 맞으셔야 다 맞는 분계하겠다 라고 되어 있고 됐습니다. 자, 빠져나오시겠습니다. 자, 잠깐, 대차 차익. 이런 쪽팔린 경우가 123076 이렇게 하면 돼요. 1230까지 했구나. 제가 못 봤어요.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매입세액 불공제, 공통매입세액 이제 뭐 그동안 안분이 몇 번 나왔었는데 이제 정산이에요. 9점짜리 배점이고요.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의 공통매입세액 정산 명세를 하라. 안분이 있고 정산인데 이제 정산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확정신고서의 반영은 자동됩니다. 여기 작성만 하면. 그 다음에 12월 31일자로다가 정리분계를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과세 면세 겸용한다고 되어 있고, 공통매입분의 자료이고, 이미 예전 공통매입세액이 입력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힌트죠. 예, 기불공제 매입세액이 여기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공급가액이라고 되어 있고, 뭐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를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제 답인기계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이제 입력을 메인 매출표에 하면 되거든요. 7월 5일. 근데 참 입력이 이미 돼 있어요. 참 7월 5일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 정산이기 때문에 7월 5일자 가보면 있어요. 한번 가보시면 7월 5일자 이렇게 답인기계 있죠. 이걸 가지고 예정신고 때 안분을 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가보면 여기서 이제 F10번 눌러서 매입세액이라고 하면 불공제 내역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7월부터 9월로 세팅해 놓고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면 안분을 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메모를 하셔야 돼요. 375만 원이 기불공제 매입세액이라는 거. 요거 일단 메모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이제 메모가 다 되셨으면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거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과세분에 대해서 합계금액 6개월치를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6개월치를 보셔야 돼요. 요렇게 3개월치만 추가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 총공급가액 분의 이제 면공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걸 보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자, 가볼게요. 우선은 뭐 매매촌표 입력 닫아도 되고요. 날짜를 이제 요거를 10월부터 12월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산으로 가시면 돼요. 그 계산식은 처음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F2번 눌러보시면 1번 빨간색 있잖아요. 1번 누르시면 되고요. 불러옵니다 라고 하면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무시하라고 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무시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들어가서 F2번 누르고 1번 한 다음에 아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잠깐 확인. 그냥 해야 되겠네요. 불러오시고 불러온 자료는 무시합시다. 그냥 그 다음에 그 문제 제시된 대로 세액을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0만 원으로 입력하셔야 되고, 면세 공급가액은 4억 5천이죠. 문제 제시된 거. 총 공급가액은 10억이고요. 면세 비율이 45% 나오고요. 기불공제 매입세액이 이제 375만 원 있어서 추가 불공은 이제 75만 원이 추가 불공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저장을 한번 꼭 하시고, 그 다음에 F10번 누르신 다음에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셔서 10월부터 12월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제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죠. 50번에 요거에 대한 분계를 추가로 해야 되는데, 우선은 좀 들어보세요. 메인 매출점표 입력을 한번 가볼게요. 메인 매출점표 입력 가서 아까
그 기계장치 입력한 거래를 잠깐만 볼게요. 7월 5일 7월 5일 가보면 얘가 1000만 원이 모두 부가세 대급금으로 공제를 받은 건데 이걸 이제 면세 비율에 따라서 토해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가세를 그만큼 줄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 힌트를 더 드리면 9월 30일자를 가보시면 이거 정리분계를 안 했구나. 예. 원래 이제 9월 30일자에 정리분계가 돼 있어야 돼요. 안분을 했다면 375만 원만큼에 대해서 원래는 안분했을 때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게 375만 원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9월 30일자에 차변의 기계장치 375만 원, 대변에 이제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토해내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토해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거 이제 전체 불공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토해낼 돈은 450만 원인데 이거 이제 9월 30일 날 원래 한번 해주고 이게 예정신고 때에 대한 안분 계산이고 추가 불공에 대해서 12월 31일 날 확정신고 때 이제 한 번 더 해줘야 되는데 역시 그게 기계장치 요 추가 불공 75만 원에 대한 거를 역시 부가세 대급금을 매입세액 공제 받은 거를 그만큼은 더 토해내서 이제 불공을 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분개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일반 전표 입력 뭐 나머지 다 닫을게요.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고 저장하시고 요거 그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 가서 12월 31일자로다가 차변에 이제 기계장치 그다음에 75만 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75만 원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게 9점이나 준대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결산 두 문제만 하고 한번 끊고 이제 근로소득 넘어갈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가계정 및 유동성 대체 이제 결산이 있는데 요게 이제 사전 배점 돼 있죠. 뭐 사전 배점 치고서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자, 뭐 삿포로 일식 돼 있고 뭐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여기 이제 통장에 이제 33만 5천 원 나간 거 보이고요. 보니까 12월 20일 날 거래자료 검토해서 가지급금에 대한 분계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12월 20일 한번 가보죠. 네, 가지급금 50만 원을 김주영한테 줬나봐요. 근데 업무 가지급금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준 돈 내역을 보니까 정산이 됐다. 매출거래처 임원을 접대하고 받은 현금 영수증이고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은 내역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50만 원을 가지급을 줬다가 16만 5천 원을 12월 31일 날 이렇게 썼고 그 나머지 잔액을 다시 대표이사한테 돌려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건 뭐 분계는 상당히 쉽죠. 처음에 가지급을 줬는데 그 중에 원인을 밝혀진 게 봅시다. 50만 원을 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지급금은 미결산 임시계정, 비만계정 표시금지 원칙에 따라서 다 없애야 되겠죠. 요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변에 접대비가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접대비겠죠. 요게 이제 얼마냐면 16만 5천 원 썼다는 거.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보통예금이잖아요. 그죠? 보통예금으로 받은 게 나머지가 33만 5천. 뭐 공식 정답은 뭘로 해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는 하나의 분계로 가급적이면 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물론 분계를 이렇게 각각 쪼개도 되고요. 하나라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냥 하나로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입력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2월 31일 그다음에 대변부터 갈까요? 가지급금 김주영. 그다음에 50만 원 일단 털어주고 접대비 16만 5천 원 나머지가 보통예금 그리고 국민은행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동결산으로 넘어갈게요. 자, 자동결산인데요. 요거는 이제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 자동으로 이제 땡겨오고, 물론 이제 수동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자동결산 넣고서 빼는 거를 좀 편한 방법을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차량 운반구랑 소프트웨어를 등록을 하고 결산에 반영을 해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500번대냐 800번대냐 뭐 정률법이냐 정액법이냐 뭐 갈리는 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취득의 경우에 입력하는 란하고 계속자산의 경우에 입력하는 란이 다르거든요. 뭐 그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들어가지고요. 고정자산 등록 들어가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을 들어가서요. 일단 차량운반고 208 이렇게 들어가시면 좀 빠르게 갈 수 있어요. 1000번. 그 다음에 화물차. 그 다음에 취득일자가 2017-0101. 그 다음에 기초가액이 4천만원이고, 그죠? 정기말 누계액이 1804만원.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정률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에서 요거를 이제 정액법으로다가 고쳐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눌러서 정액법 고쳐주시고, 참, 정률법인가요? 정률법이구나. 밑에 게 정액법이구나. 소리. 가만 놔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5, 이렇게 0.451 나오죠? 네,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경비 구분이 500번대로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500번대로 1번 누르면 고쳐집니다. 그래서 500번대 고쳐진다는 거죠. 1번 누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차량 운반구는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요거 좀 해볼까요? ERP 프로그램.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요건 이제 240번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2000번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ERP 프로그램. 프로그램. 네, 됐고요. 취득일은 이제 2018-1001인데 이거 주의하실 사항이 신규 취득 증가예요. 처음에 이제 자산을 취득했을 때는 기초가액 입력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자산의 경우에는 1번에 입력하고 뭐 상각 누계 입력하는 게 맞는데 신규 취득 자산의 경우에는 4번에 입력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여기다 입력을 하시고 정액법 세팅되어 있죠. 그 다음에 5년. 그리고 이제 800번대니까 이건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눈으로 한번 확인만 하시고 더 할 건 없어요. 자, 이렇게 됐고 요거를 갖다가 이제 결산일 반영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250만원 이제 무형자산 소프트웨어에다가 이제 수동 결산자료 입력에다 막바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208 차량 운반구에 대한 거 여기서 메모하셨다가 막바로 회사 계산 상각비 입력하셔도 되고 조금 이제 쉽게 가는 방법은 뭐냐면 이쪽에 보시면은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누르시면 이제 500번대 800번대를 안 틀리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12월 31일. 저 같은 경우 이거 많이 쓰거든요. 12월 31일. 이거 다시. NG. 자, 이렇게 엔터. 이렇게 치신 다음에 이쪽에 기능 모음에 보시면은 이쪽에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되거든요. 저장. 이렇게 하시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 나오시고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서 엔터 치고 들어가시면 이쪽에 기능 모음 보이시죠? 기능 모음을 다시 보시면 감가상각 반영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무형자산 누르면 소프트웨어. 그 지가 알아서 500번대, 800번대. 이게 고정자산 세팅을 그 귀속을 따라가요. 그래서 결산 반영을 눌러주시면 지가 알아서 꽂힙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운반구, 그쵸, 여기 지금 들어왔죠. 제조 원가 쪽으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쵸, 여기 보시면 판관비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하시면 전표 추가 누르고 끝나면 돼요. 됐습니다. 자, 보통 이제 여기까지만 하시면 끝나는데요. 예, 일단 결산자료 입력은 여기까지고 뭐 그냥 리뷰만 따지고 보면 여기까지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뭐 잉여금 처분 계산서나 이런 게 작성이 나오면 이제 뭐 더 추가될 사항이 있긴 한데 일단은 전산세무는 거기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나오고 AT는 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끊고 가고요. 원천징수 연말정산은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